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차태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탈자유 대전략의, 저는 오늘 미 이란 전쟁이 야기한 혼동, 집권 2기 트럼프 외교의 조기 부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제를 좀 특이하게 잡아봤습니다. 조기 부검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그런 조기 부검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어떤 근본적인 곤경에 처해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발표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하고 한 1년여가 흘렀는데 지난 1년여간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외 정책은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NSS도 발표를 했고, NDS도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늘 하듯이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었고요. 근데 그렇게 쏟아내졌던 자신들이 얘기한 독트린과 실제 집행된 정책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벌어진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조기 부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얘기했던 독트린이 죽어버렸고 조기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국익과 패권 질서 전반에 굉장히 큰 교란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교란, 어떤 대혼란의 중심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이란 침공 사태, 미국 이란 전쟁이 놓여 있다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혼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에 앞서서 과연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미국을 만들려고 했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좀 뜬금없다 싶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뜬금없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계속 소환하는, 2기 행정부 첫 시작의 어떤 취임사에서도 시어도어 루즈벨트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황금 황대, 골든 플릿을 건설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절의 대백색 함대, 그러니까 그레이트 화이트 플릿을 이제 언급을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어도어 루즈벨트에 대한 가장 큰 일종의 오마주랄까요? 그것으로서 나타났던 거는 바로 NSS의 루즈벨트 코롤로리를 계승하는 트럼프 코롤로리를 얘기했던 부분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이제 소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갑자기 이 역사책 속에나 존재하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왜 갑자기 소환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의 대통령이 10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것이 좀 특이한 일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라, 이게 친척이긴 하지만, 굉장히 먼 친척이긴 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차 대전을 이끌었던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외교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던, 새로운 방향으로 틀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19세기 이후에 미국 외교의 전통이었던 고립주의를 국제주의, 또는 우리한테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자유국제주의 또는 자유세계질서의 방향으로 새롭게 전환을 했던 것이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요. 그래서 1940년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온 한 80여 년의 시간을 이제 미국의 표현으로는 아메리칸 센츄리, 미국의 세기로서 만들어 왔던 것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그것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유세계 질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룰 베이스 오더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왔던 것이 바로 그 시작의 기점에 있었던 대통령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라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계속해서 소환했던 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게도,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가 얼마나 의도했는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사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한 부정입니다. 아니, 나는 그 세계가 싫다. 지난 한 80년 동안 우리가 자유세계 질서를 만들고 어떤 리버럴 리바이어선으로서 또는 패권국으로서 세계 질서를 지탱해 왔는데, 그러니까 NSS의 표현을 빌면 아틀라스로서 세계의 기둥을 떠받치는 거인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그 이전의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그 이전의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거죠. 그럼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절에 미국은 어떤 미국이었냐? 그게 이제 문제일 텐데요. 그게 바로 지금 트럼프의 미국하고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지향하는 미국, 또는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가고 있었던 미국의 어떤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은 탈단극 시대의 현실주의 대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던 시대사적 인식이라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절인데요. 기존의 어떤 탈냉전 시대의 미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극 시대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국가다. 그리고 우리 이외에 어떤 라이벌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이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이 기본 전제였는데 2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전제를 부정합니다. 이미 탈단극 시대가 왔다. 그리고 루비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단극 체제라는 것은 예외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미 멀티폴라 월드가 도래했다라는 것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NSS나 NDS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탈단극 시대에 기존의 어떤 자유주의 전략, 특히 이제 자유패권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런 자유패권 전략 때문에 우리가 탈냉전 시대 과잉 확장 또는 그 과잉 확장에 수반되어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방치했었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나 글로벌 거버넌스가 과잉 확장되면서 미국의 주권이 침식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탈냉전 시기에 어떤 미국의 컨센서스의 자유패권 전략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것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고요.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기에서는 Principled Realism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2기에 와서는 Flexible Realism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의 공통점은 리얼리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이 아니라 자유국제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트럼프 1, 2기 모두의 공통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이익을 굉장히 narrow down, 좁은 의미로 제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립주의보다는 전 비개입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과잉 전개되어 있던, 과잉 팽창되어 있던 미국의 군사 또는 외교적 개입을 사활적인 이해관계의 영역으로 축소시킨다. 그리고 세력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앞으로의 미국의 이해관계는 세력균형 중심으로, 그러니까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유연한 현실주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냐라고 했을 때 특히 1기보다도 2기에 와서 강조됐던 저는 그 키워드는 세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루비오의 이야기를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극 체제가 도래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현재의 세계는 미국, 중국, 러시아라고 하는 3대 강대국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1기 때보다도 훨씬 진전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퇴행됐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변화한 지점이라고 보고, 그 3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이 미국의 대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를 탈냉전 시대의 단극 체제 시대의 미국의 대전략과 비교하면 사실 진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단극 체제로서 전 세계를 통할한다라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이미 다극 세계가 도래했고 미중러의 각각의 세력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3대 강대국 사이에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하자라는 것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했던 단어가 바로 올해 NDS에서 등장했던 표현, 그러니까 Decent Peace라는 표현입니다. 3대 강대국 사이, 특히 미중 사이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도 좀 애매한데요. 그럭저럭 괜찮은 평화, 수용 가능한 형태의 평화를
유지하자. 저는 이거는 19세기에 아까 뭐 시어도어 루즈벨트 같은 19세기의 인물도 등장했으니까 19세기의 비유를 또 하나 써본다면 일종의 19세기의 협조 체제와 같은 것을 저는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5대 강대국이 존재했었고 그 5대 강대국 사이에 유럽 협조 체제, 콘서트 오브 파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미중러 사이에 어떤 일정한 협조 체제 같은 것을 이제 유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하는 것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롭게 나타난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새로운 세력권 현실주의의 실제로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었던 한 가지 사례가 바로 그 지난 여름에 있었던 25년 8월에 있었던 미러 정상회담 같은 것이 그런 세력권 현실주의의 한 가지 사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돌발 변수가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NSS가 공식 발표되고 어떻게 보면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 이란 침공이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2기 행정부의 대전략 노선이라는 것은 물론 굉장히 파격적이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미국이 아니라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미국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이긴 하지만 나름의 논리 정합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에 우리는 너무 과잉 팽창되었다. 자유패권 질서가 자유패권 논리가 그런 과잉 팽창을 만들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주의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수단과 목표 사이에 어떤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과잉된 목표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 목표를 축소하고 수단에 있어서 이제 축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축적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목표 슬로건이 바로 America First고 그 America First를 통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겠다. 그래서 그 America First의 중요한 수단이 옵쇼어 밸런싱. 우리는 중동이나 유럽에서 후퇴하고 그 다음에 동맹국에게선 관세를 높이든 아니면 버든 쉐어링을 하든 해서 자원을 내향적으로 미국에게 다시 걷어들이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것이 가져왔던 거대한 충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트럼프의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논리적 정합성이 존재했다는 거죠. 왜 저러는지 알겠다. 그것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근데 문제는 이란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현실적 정합성을 갖고 있던 현실주의적 대안, 트럼프 스스로가 얘기했던 현실주의적 대안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실주의를 얘기해놓고 현실주의로의 방향을 얘기한 선지자였지만 그것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지적인 그러니까 아카데미아의 영역에서 정당화했던 거의 유일한 세력이 사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부의 논리를 보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리얼리즘이다. 그 리얼리즘을 통해서 미국의 패권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사실 밑에 깔려 있다라고 현실주의자들이 지원 사격을 해왔는데 이제는 손 놔버린 거죠. 좀 어떻게 지지할 방도가 없다. 정당화할 방도가 없다. 과거에 미국이 하던 방식대로 또다시 중동의 늪 또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다는 것이 결과적인 그 지금의 이 상태가 돼버린 것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가설 또는 그 주장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하나는 일종의 뭐 그리스 비극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가져온 휴브리스, 전략적 자만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란 핵시설 공습이 가져왔던 성공,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의 참수작전이 굉장히 쉽게 성공한 지점, 마두로에 대한 참수작전이 성공한 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신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거 해보니까 되게 쉽게 되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참수작전을 통해서
하메네이와 그 주변 사람들만 제거하고 나면 쉽게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작전을 하고 나서 뭐 이란 국민들에게 들고 일어나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었잖아요. 그런 과신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관심 전환 전쟁, 다이버저너리 워페어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앱스타인 스캔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 관심을 이제 외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제 외부의 어떤 일종의 크레딧을 가지고 공을 세워서 국내 정치에 반전을 꾀하는 이런 맥락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가설인데 결국 이스라엘 팩터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욕타임즈의 보도도 그런 그 가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루비오가 스스로 이제 실토한 부분, 이스라엘이 먼저 때릴 것 같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일종의 고백 같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 보도 같은 경우는 다들 보셨겠지만 그 네타냐후의 설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약간 가스라이팅 뭐 이런 것이 그 트럼프를 이제 돌려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뭐 1, 2, 3번이 어느 정도는 다 영향을 끼쳤겠지만 특히 이스라엘 팩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도 역시나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그 혼란이 이제 초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교란이 어떤 이제 후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외부자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일단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패권의 자기 침식이 가속화되는, 안 그래도 미국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하강하는 국면에 들어왔다는 것이, 탈단극의 국면에 들어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구조적인 분석이었는데 트럼프 2기에 와서 이것을 반전시키겠다는 것이 어쨌든 트럼프의 현실주의적 대안이 가져왔던 그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이란 전쟁을 통해서 결국 그 자기 자신의 노력을 까먹고 오히려 자기 침식을 가속화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스스로의 연선 권력, 소프트 파워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까먹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는 전 세계적인 여론조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리더십 승인율에 있어서 중국에 역전당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좀 뭐하는 애들이냐.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했던 말을 완전히 다 뒤집고 그리고 전쟁을 개전해가는 과정에서 동맹국에게조차 통보하지 않는 뭐 이런 그 일방적인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 뭐 그 전부터 실망감이 쌓여 축적되어 있었지만 결정적인 어떤 국면 분수령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동맹국에서 신뢰 붕괴가 두드러지고 있다. 독일 내 승인율 하락폭이 굉장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증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들의 어떤 실망감이 크고, 그래서 동맹 시스템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란 전쟁의 국면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일종의 징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서 어떠한 동맹국도 미국의 이 콜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방주의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이라크 전쟁인데, 그 이라크 전쟁에서도 사실은 코올리션 오브 윌링니스라고 해서 나름의 다자 연합체를 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순수하게 혼자 들어간 꼴이 된 거죠.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패권이 얼만큼 큰 위기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 패권의 가장 큰 그 뭐랄까 언더피닝 기반 중에 하나인 동맹 시스템에 얼마나 큰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요약을 한다면 트럼프 독트린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 모습을 띠고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의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현실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조기 부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자기 부정 상태에서 소프트 파워 그리고 동맹 네트워크의 어떤 자기 침식이 나타난 부분이 저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극화로 가는 이행과 위기 심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지금 현재 역사 국면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미국의 어떤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면 타 강대국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타 강대국들과 경쟁적인 공존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역할 개념의 구조조정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에서 강조하는 어떤 프루던스, 자기 절제, 그다음에 다원성의 존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나라로서 미국이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전환을 해야 이런 다극화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텐데, 근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지향하는 바는 그것보다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대의 어떤 카우보이 제국주의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란 침공이나 이런 것들이 타 강대국들에게도 그럼 우리도 뭐 그냥 여차하면 전쟁, 뭐 어떤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한 침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우려감을 갖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